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 규제 지역 확대까지 내놨는데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오른다면 이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는 굵직한 정책들이 연이어 나왔는데요. 먼저 25년 6월 27일 첫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는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9월 7일에는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의 대규모 주택을 착공해 공급 부족 우려를 낮추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집값을 바로 떨어뜨리기보다는 앞으로 집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에는 더 강한 규제가 나왔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아파트 거래에는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조이겠다는 방향은 분명해졌는데요. 거래 요건과 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다주택자가 집을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로 사들이는 부담을 키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들이 나온 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우선 6월 대출 규제 직후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 중 일부가 관망으로 돌아섰고 거래 속도도 둔화됐습니다. 실제로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29%로 직전 흐름이었던 0.43%, 0.40%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상승폭은 줄었지만 가격 자체가 하락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2026년 6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0% 올랐고 수도권은 0.20%, 서울은 0.27%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도 0.21% 올랐고 화성 동탄구는 한 주 만에 2.22%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양측의 입장은 어떻게 갈릴까요? 먼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쪽은 첫 번째, 집값 과열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을 그대로 풀어두면 가계부채가 더 커지고 투기 수요까지 붙어 집값 상승세가 더 강해졌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규제 이후 거래량 매수세 둔화. 대출 한도가 줄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되면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공급 대책의 중장기 효과론.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은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수도권에 집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정책 때문에 집값이 더 올랐다고 보는 쪽은 첫 번째, 대출 규제가 만든 현금 부자 중심 시장. 대출을 줄이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는 집을 사기 어려워지지만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핵심지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를 밀어내고 서울 핵심지의 희소성만 더 키웠다는 비판입니다. 두 번째, 공급대책 효과 지연 논란. 135만 호라는 숫자는 커 보이지만 착공해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보는데 정부는 몇 년 뒤 공급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집값을 잡기에는 부족했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규제 확대로 인한 매물 잠김 우려. 거래 규제가 강해지면 매수자는 조심스러워지지만 매도자 역시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줄어듭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까지 끝나면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대출 규제와 거래 규제가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집값을 더 밀어올렸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